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오늘은 공공동물병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위클립의 383회에서 공공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 대상과 업무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립동물병원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시민의 반려동물까지 진료 대상에 포함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동물병원은 이제 전체 시민이 낸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곳이고 주변에 있는 이제 민간동물병원보다 싸게 진료를 하잖아요. 네. 근데 성남시립동물병원의 경우에도 실제로 인근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해서 50에서 70%까지 저렴하게 진료비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넘는다고 부자까지 예외 없이 전부 세금을 써서 혜택을 왜 줘야 되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남은 약과였어요. 김포 공공동물병원 정식 명칭은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입니다. 네. 이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은 아예 65세 이상이라는 기준도 없고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엄청난 논란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이 김포시가 2월 20일 날 올해 반려동물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시민 대상으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김포시 수의사회를 중심으로 큰 반발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지자체가 이렇게 공공동물병원을 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 이전에 지역에 계신 수의사 선생님들하고 네. 논의를 할 텐데 왜 반발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김포시가 공공동물병원 당시 명칭은 김포시 반려동물 보건소였어요. 이거를 추진한 게 이제 작년부터였거든요. 김포시 수의사회와 논의를 하면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담당 부처가 김포시 축산과였어요. 그때 축산과에서 이 공공동물병원을 얘기하면서 김포시 수의사회랑 논의를 할 때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운영하겠다고 했었는데 올해 이 반려동물 관련 업무가 김포시 축산과에서 복지국 산하의 가족문화과로 이관이 되면서 갑자기 상의 없이 전체 시민 대상 운영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김포시 수의사회의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죠. 아니 저는 소속 부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원래 이 동물 관련해가지고는 전문가들 단체하고 논의를 하는 게 네. 상식적이잖아요. 왜 이런 논의를 안 했는지 정말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김포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네.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는 문구가 떡하니 박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김포시에는 이미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네. 과거부터요. 근데 여기에서 동물보호 업무는 빼고 반려문화 조성 조례만 따로 빼가지고 별도의 조례 제정안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관련 내용을 많이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 업무는 기존 축산과에서 계속 담당을 하니까 놔두고 맞습니다. 공공동물병원을 포함한 반려문화 관련 업무는 가족문화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아예 조례를 분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나요? 네, 공공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 진료 대상, 진료 범위, 진료 인력, 진료비 등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제8조 진료 대상을 보면요. 동물 등록을 한 개, 고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즉 김포 시민이 키우는 개, 고양이라고 한다면 시민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물만 등록하면 바로 이 공공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진료 범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대형 동물병원처럼 모든 진료를 다 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진 않습니다. 내장형 동물 등록, 광견병 예방 접종, 기초 상담 및 검진, 엑스레이 및 혈액 검사, 전열구 검사, 심장 사상충 예방 접종, 종합 백신 접종 이렇게 6가지 항목만 진료를 합니다. 이제 조례에 담긴 내용이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심장 사상충 예방이랑 종합 백신 접종은요.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만 시행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수술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중성화 수술도 없고, 그리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지만 심장사상충 예방, 종합 백신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만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김포시 수의사회가 반발한 것은 엑스레이 및 혈액 검사, 그리고 동물 등록, 광견병 예방 접종 등은 여전히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니까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진료비겠죠.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도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이니까 아무래도 좀 주변의 동물병원보다는 좀 싸게 운영하지 않을까. 네, 이 조례 진료비 관련 규정도 담겨 있습니다. 조례안 초안에는요, 내장형 동물 등록, 광견병 예방 접종, 기초 상담 및 검진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및 혈액 검사
조사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는 무료로 진행되고요. 일반 시민도 받을 수는 있는데 비용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사상충 예방 그리고 종합백신 접종의 경우에는 일반 시민은 아예 이용할 수가 없고요. 사회적 약자만 받을 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도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진료비를 그럼 어떻게 측정하냐? 정부가 조사에서 공개하는 진료비 공시 사이트를 참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진료비 공시 사이트 소개를 해드렸어요.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지역별로 중간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평균비용을 공개를 하는데 그 사이트를 참고해서 매년 진료비 기준을 세우겠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이제 조례에는 막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들어있지 않지만요. 김포시 가족문학과 관계자는요. 공시되어 있는 진료비 중에서 최저비용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최저비용으로 정하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 가격으로도 운영하는 민간동물병원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저비용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곳인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일부 항목은 아예 돈을 안 받고 또 돈을 받는 항목도 경기도 혹은 김포시 최저가를 받는다고 그렇죠. 하니까 지역동물병원에서는 아무래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반발이 거세다 보니까 조례가 수정돼서 가결이 됐네요. 맞습니다. 3월 14일 날 이제 조례가 김포시 의회를 최종 통과했는데요.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항목들 중에서 내장형 동물 등록, 광견병 예방 접종은 무료가 아니라 비용을 받는 쪽으로 바뀌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주변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수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얘기 자체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일단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싸다고? 그럼 난 여기 가야지 했는데 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헷갈리니까. 그리고 또 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과연 이걸 다 수용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게다가 어떤 거는 무료지만 어떤 거는 차상위 계층한테만 이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이 왜 이거는 나는 해당이 안 되냐 이러고 항의할 것 같고 저는 혼란이 빚어질 게 너무 뻔하게 눈에 그려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김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체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된 건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아마 안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한번 해보면은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논의 과정에서도 김포시 의원들이 되게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왜 최저가로 해야 되는 거냐? 어떤 의원은 김포시에 뭐 2만 5천여 마리 반려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 시민이 지금 50만 명이 넘는다. 그럼 반려인보다 비반려인이 훨씬 많다는 뜻인데 과연 이 비반려인들도 세금을 써서 공공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거를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할 것 같냐? 이렇게 지적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민들도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사회적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전체 시민 대상이다 보니까 이게 불만이 나온단 말이죠. 맞습니다. 김포시 수의사회 관계자들도 사회적 약자층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 반대 안 한다. 근데 왜 이걸 굳이 전체 시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진료비 받는 것도 왜 최저가로 받는지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근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도 중복 지원 논란도 있긴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요? 네, 이미 이제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 여러 시군에서 사회적 약자하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사업을 이미 하고 있어요. 올해도 합니다. 중위소득 120% 미만 취약계층 그리고 1인 가구는 반려동물 한 마리당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여기 이제 자부담 4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6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기본검진, 치료비 등에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세금을 써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공공동물병원까지 또 만들어가지고 진료비를 저렴하게 받으면서 운영을 해야 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시 재정이 지자체 재정이 남아돌아가지고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사실 지자체 재정이 남아도는 케이스가 거의 없잖아요. 늘 부족하고 늘 손이 가야 될 곳, 신경을 써야 될 곳은 많은데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지자체의 정책인데 이걸로 인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들 사이에 갈등이 사실 벌어지거든요. 관련해서 이 공약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사실 다른 지자체들도 공공동물병원 많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려오는데 그럴 거면은 조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아예 좀 제대로 만든 다음에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 반려인, 비반려인들 사이에 싸움 유발하자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정책하면서 서로 싸움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부터 마련하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